지난달 수출이 호조를 보여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중국의 수출입 총액이 3,824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은 2,071억 달러로 10.6%, 수입은 1,753억 달러로 10% 각각 증가했습니다. 1월 무역 흑자액은 319억 달러로 14% 늘었습니다. 이 같은 수출입 증가폭은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KT 자회사인 KT ENS를 통한 최소 3천억 원대의 사기 대출과 관련된 협력업체가 애초 알려진 6개사가 아닌 7개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기 대출 관련 협력사 7개사 중 5개사 대표가 잠적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475만 9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0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2002년 3월 이후 약 1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현 부총리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완연한 회복세이고 세계 경제가 작년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올해 한국은 3.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앞으로 한국을 더욱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면서 외국인 기업을 상대로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앨런 발언의 효과로 미국 3대 지수도 모두 상승 마감을 하면서 미국발 훈풍과 함께 중국의 수출입 지표도 호조로 발표가 되면서 중국발 훈풍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1940선 재탈환 시도 중입니다. 이 닷새째 상승 중인 코스닥도 이 바이오주의 상승세에 기대서 520선 지켜내는 중인데요. 이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자넷 앨런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그 영향으로 1,060원대 초중반까지 주저앉으며 거래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국 지표 호조로 과연 신흥국 우려가 좀 잠재울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된 중국의 1월 수출입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신흥국 우려를 좀 더 잠재울 수 있을지 하나대투증권 중국 담당의 한정숙 연구원과 이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각각 2에서 3%대였는데요. 두 지수 모두 10% 이상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국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했는데요. 그 상회한 배경 또한 궁금해지네요. 네, 중국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6%,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하면서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노동집약적 상품, 즉 철강과 화학의 수출이 크게 상승하였고 수입의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기인하여서 에너지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두 자리대의 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수출 호조로 인해서 무역 흑자도 318억 6천만 달러로 1월 기준으로 보면 2009년 이후 가장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사하는 바도 클 것 같습니다. 네, 무역 수지 흑자가 318.6억으로 6억 달러로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로존과의 무역이 좋았으며 특히 유로존의 제조업 확장세가 크게 증가하는 등 유로존의 경기가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일본 회사의 수입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수출은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 흑자 규모 확대에 기인을 하였습니다. 이 신흥국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국 지표가 호조로 나오면서 완충 작용을 좀 하게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어떤가요? 네, 중국의 경기 둔화에도 대외 무역 지표가 호재를 보인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단기적 호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 이후 신흥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는데요. 중국의 동남아로의 수출 증가폭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하였고 특히 필리핀으로의 수출이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중국 무역 지표의 호재로 신흥국 경기 둔화 우려 부담이 단기적으로는 완충될 것으로 보이나
1월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중 세부 항목에 이제 대내외 수요가 수축 국면으로 돌아선 점은 2월 대외 무역 지표에도 반영될 예정이어서 중국 경기가 완전히 회복으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중국 수출입 지표가 호조로 나옴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오늘 장중에 1940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모습이긴 한데요. 앞으로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 이제 국내 증시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국이 경기 둔화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게 미치고 있는데요. 이번 대외 무역 지표가 호조로 작용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역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수출 지표에서 한국 수출이 6.6%, 수입이 6% 증가하면서 한국과의 무역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표가 중국 경기의 회복세를 단언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국내 증시적 측면에서도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네투증권 중국 담당의 한정숙 연구원과 오늘 얘기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간밤에 이 미 연준의 신임 의장이죠. 다넷 앨런의 첫 청문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발언을 했고 그 발언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후에 뉴스 클릭에서 함께합니다. 오늘 시작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뉴스 클릭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클릭해볼 뉴스는 바로 자댓 앨런에 관련된 뉴스 기사입니다. 앨런 발언에 한국 시장은 안도, 신흥국 중 차별화라는 이 뉴스 클릭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간밤에 자댓 앨런 미 연준 의장의 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글로벌 증시는 모두 녹였습니다. 이 국내 증시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과연 안도 랠리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뉴스 클릭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 수장이 된 이후 자댓 앨런의 첫 연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이 나왔고 이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일단 얘기 나온 거는 크게 우리가 예상치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겠다는 대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였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좀 잡고 싶은 게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앨런의 풋이라는, 키워드를 좀 잡고 싶은데요. 이제 버냉키 풋이라는 얘기와 앨런의 풋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금융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게 되면, 금융시장의 어떤 손해가 났던 부분들을 금융정책을 통해가지고, 일종의 해지를 해주는, 그런 손실 해지적인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거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안도감을 줬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앨런의 청문회에서의 그 몇 가지 얘기들에서 결국 그 지속적인 그 질문들이 나왔던 공세들은 뭐였냐면, 테이퍼링의 속도 조절을 할 의사는 없냐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분명히 이제 앨런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속도 조절할 의사가 있다. 근데 속도 조절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정상적인 어떤 그 테이퍼링 속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던 거고요. 네. 여기서 조금 포인트를 좀 둬야 될 게, 앨런이 무슨 얘기를 좀 강조를 했었냐면, 중앙은행의 기능 확대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FRB 쪽은 항상 두 가지만 고민합니다. 뭐를 고민하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의 문제와 경기 성장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서 어떨 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잘 그 관리를 해야 될 때는 경기 정책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물가를 잡는 정책을 좀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가가 경기가 좀 너무 안 좋아질 때는 물가를 약간 포기하면서 경기를 좀 살리는 이런 쪽의 정책을 좀 사용했는데, 지금 앨런의 얘기의 요지 중에 큰 문제는 사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물가 중심의 어떤 금융정책을 폈다라고 일단 본다면, 이제는 물가를 통제하는 범위 이상에서 고용의 문제화, 그리고 경제 성장이라는 기능까지도 동시에 체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물가의 목표치가 그 예상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경기 부양을 늦추면서 물가를 잡는 정책을 주로 많이 사용했던 정책이라면, 네. 이제는 물가를 포기하면서까지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조금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 한 가지가 더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냐면, 지금까지는 그 금융정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자국의 문제들,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나 북미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신흥계의 문제도 분명히 모니터링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장 어떤 조치가 취해지진 않겠지만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신흥국 문제가 전체적으로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관찰 후에 필요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암시까지 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좀 대답을 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자넷 앨런의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미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3대 지수 모두 1% 넘게 강세 이뤘고요. 유럽 증시도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앨런 호재 이외에도 글로벌 증시 강세 배경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사실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던 게 앨런이 한 얘기에서는 별게 없었어요. 별게 없었고 기존에 하던 것들을 했다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키워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앨런은 그 버냉키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성격을 갖는다라는 확인 작업을 좀 했던 거죠. 저는 이제 그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쪽에서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쪽에서 사실은 앨런의 얘기 때문에 지수가 폭발했다고 보기보다는 저는 이런 쪽에서 좀 먼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좀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완료 기간이 2월 말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요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쪽까지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은 또 한 번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예정돼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보니까 부채 한도 협상 마무리가 됐다. 일단 표결에 붙여져서 통과가 됐다. 하원이 통과가 되게 되면 상원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부채 한도 협상은 최소한 1년은 연장을 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중국의 그 증시 강세가 그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강세를 이끌었던 배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중국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 좀 놓여 있습니다. 어떤 국면에 놓여 있냐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림자 금융, 지방 정부의 부채 한도에 지나친 부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대출 한도라는 게 없어요. 대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를 책정을 합니다. 아무리 신용도가 높고 우량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대출 한도에 막혀버리면 대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자금들을 대출이 아닌 그림자 금융이라는 쪽에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터지면 중국 경제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던 건데, 또한 이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입니다.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사실은 지방 정부가 예전에 이제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할 때 경제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장 정책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세수 부족이 되는 거죠. 세수 부족이 되다 보니까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 정부의 부실이 좀 나타나는데, 지방 정부의 부실이 나타났을 때 자금 재달 재원을 국내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조달하는데, 중국에서는 지방 정부가 그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 정부의 철저한 통제 아래서 중앙 정부만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실 규모가 결국은 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지방 정부의 부실이 중국의 은행으로까지 넘어가는 이런 상황. 거기다 이제 그림자 금융까지 나타났는데, 최근에 지수가, 중국 증시가 이제 휴일을 통해서, 새롭게 개장할 때 강하게 상승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마도 이제 인민은행입니다. 인민은행이 이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와 그림자 금융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문제 해결 의지가 나타났다는 것이 중국 증시의 상승의 배경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유럽, 중국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결국은 국내 증시에 가장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의 상승이 국내 증시에 지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엘렌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해결 의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앨런 발언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또 미국 부채 한도도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 곱을 또 넘겼고요. 중국 지표까지 오늘 이렇게 좋게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증시에 화답하면서 국내 증시도 안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제하고 이제 시각은 같습니다. 어제하고 시각은 같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대형주는 박스권이다.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옵션 만기와 관련한 일시적인 어떤 외국인의 수급 교란 요소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수의 상단은 옵션 만기일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사실 오늘 글로벌 증시 강세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수는 추가적인 반등을 한다. 근데 지수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단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초대형주죠.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하방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추가적인 하락을 안 한다고 한다면 지수의 하단은 나올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수의 상단은 조금 더 올려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까지는 거래소의 상단을 어디 정도까지 났냐면 1950에서 1970까지 봤었죠. 근데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조금 높여보는데 1970 정도까지 상단을 열어놓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럼 어떻게 보면 1940 정도에서 30-40% 남았는데 먹을 게 있냐. 물론 종목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한 사이클은 돌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기준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는 중소형주 랠리 지속된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외국인이 작년에 1조 8천억, 9천억 정도 샀죠. 올해도 지금 5천억 이상 사들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들이는데, 이런 상태에서 코스닥의 중소형주 랠리는 올 한 해를 지배할 거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렸고요. 대형주 기준으로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구간들은 어디냐면 3월입니다. 3월 달에 G20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의 전인민대회, 이것을 통해서 지수의 상단이 조금 더 위쪽으로 열릴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 사이클은 거래소 1970, 그리고 단기적으로 코스닥 540포인트 정도 보시면서 안도랠리라기보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율반등으로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안도 랠리보다는 자율 반등으로 보고, 어제보다도 상단이 좀 더 높여줬습니다.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는 1970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540선까지 상단이 조금 더 높여졌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짝의 특징주를 뽑아서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나문의 Y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요즘에 주식 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 만나다 보면은요, 점심끼니를 안 드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밥 먹으면 꼭 내 주식 빠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밥 먹는다고요 절대 주가 빠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식사를 맛있게 하셔가지고 체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건강이 나빠지면은요, 종목도 조금만 흔들면 막 마음도 흔들리고 그렇거든요. 심장이 튼튼해야지 이길 수 있는 장세다. 올 한해 장세는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보다는 든든한 심장.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어떤 거를 호주머니에 항상 넣어 가지고 다니자? 우황청심은 가지고 다녀야 된다니까. 시장이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든든한 마음이 필요하다. 뭐 어떤 분들이 있죠. 사실 이 주가가 떨어지면은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빨도 안 받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빨도 안 받고 뭐 이렇거든요. 올라가면 다 좋긴 한데, 일단 마음가짐부터 강하게 가지면 다 잘 될 거야. 요즘 같은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왜? 저는 굉장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떨어질 데가 없고 앞으로 어째든지 간에 올라갈 자리밖에 없으니까 이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당장 오늘 하루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제 더 이상 밀려날 자리가 없다. 나는 앞으로 갈 길이 고밖에 없다. 이렇게 기분 좋은데 왜 망설이십니까? 여튼요, 오늘은 이렇게 기분 좋은 장세 속에서 혼자 또 두들겨 맞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건설업 종들이 오늘 소폭 내림세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와인은 건설주 대거 약세. 물론 플러스 종목도 있겠지만은요, 전반적으로. 왜 그러느냐? 오늘 뭐 재밌는 뉴스가 나왔었죠. 아무래도 건설사의 회사채가 3, 4월 달에 집중적으로 만기가 도래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올 한 해 나올 물량이 한 5조 좀 넘어가는 한 6조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중에 2조 가량이 3, 4월 두 달 동안에 다 만기다. 약 한 40% 비중이요. 여기에 다 몰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최근에 지금 건설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실적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고, 거기에다가 이 신용평가 업체들의 신용등급까지 떨어뜨리겠다 또는 떨어뜨렸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부 이제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상환이라든지 새로운 발행을 통해 가지고 메꿔 가기에 분명히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제기를 같았어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장 초반에 건설주들이 대거 사실 좀 급락하는 양상이었었는데요. 지금은 낙폭을 좀 많이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으로서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움직임이 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 빼고 전반적인 건설주들 전부 다 매도를 쭉 했어요. 매도 규모가 꽤 강했던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1900포인트를 딱 터치하고 나니까 이 계속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방향을 두 종목에서는 확 바꿔버렸어요. 어느 종목으로 바꿨냐면, 삼성물산하고요, 대우건설 중에서는 쭉 매도하다가 1900포인트 오니까 매수로 확 바뀌더라. 이 부분이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었고요. 연기금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최근에 보면 현대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대림산업, 대우건설 쪽에서는요, 매수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외국인과 그리고 이 연기금 등 기관은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 건설주를 왜 사고 있느냐?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가격 매력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튼 오늘 나온 뉴스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제 뭐냐? 회사채 만기 도래하는데 이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는요, 자, 초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요, 신용등급이 AA 이상이에요. AA 이상이기 때문에 이 회사채 문제는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본다면 꼬리에 불과하다. 이게 요만큼 되는 꼬리에 불과한 부분이니까 현재는 뭐 큰 우려 없다 보시면 되겠는데, 신용등급이 이제 A나 A- 이하 등급의 이 중견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분명히 이 상환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 당장 만기가 들어오는 3월달 보면 어떤 것들이 만기가 많냐면 포스코건설이라든지 롯데건설, 이런 한화건설 이런 쪽이거든요. 다행히 어때요? 상장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큰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 기관들한테 수요 예측 조사를 해요. 이 수요 예측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
얼마만큼 기관들이 참여도가 높냐, 그리고 수익률이 얼마만큼 낮게 나오느냐, 채권 가격이 높게 나오느냐가 바로 건설주 전반에 대한 투자자의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금리 얼마에, 채권 가격이 얼마에 판매가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향후 전망을 좀 보면은요, 이러한 회사채의 리스크는 크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해소가 분명히 뭐 평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리스크가 해소된, 회사채가 끝난다고 해서 건설업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로, 회사채 문제에서 본질적인 문제로 바뀌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은요, 약 4천억과 1천억 정도의 이 신규 회사채를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만기가 들어올 거에 대비해서 이미 준비가 철저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회사채 발행을 신규 발행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가능한데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마련하고요.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매각함으로써 자산의 매각도 병행함으로써 이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제일 큰 메이저들,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회사채 방어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회사채 문제는 그럼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 확 떨어졌다가 지금 어때요? 플러스 나는 종목도 있고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뉴스에 출렁한다고 해서 너도 나도 던지자가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을 생각하면 이 건설업의 위기에서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종목들이 충격을 받는다는 건 별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뭘로 갈 것이냐. 결국 이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건설업 경기 전반적으로 과연 업황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미분양 PF. 이게 뭐냐면 재무구조상의 잠재적인 손실로 크게 잡힐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장의 포커스는 거기에 다 몰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튼요, 그럼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해서 순간적으로 충격도 받았고, 실적도 안 좋아서 두들겨 맞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 건설주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내용들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모든 최악의 뉴스들로 인해 가지고 심리가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게 건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요, 이제부터는 주가가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호재가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죠? 조그만 호재가 하나만 나와도요, 주가의 탄력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자연적 반등 이후에 호재가 나오는 게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들은요, 매수 한번 해봐도 된다. 건설주들, 제가 이 험악한 이런 시장 속에서 상황이지만 저는 공격적인 매수자 같은 경우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은요, 건설주를 사세요. 지금 사셔도 저는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실적 악화 및 향후 불확실성은 굉장히 크다. 그러나 과도한 주가 하락이 있다면 밸류에이션 상에서 너무 저평가다. 저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 내용이 없어도 저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호재가 없어도 저평가는 저절로 올라간다는 거. 여기에 우리는 안전판,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게 하나 있네요. 어떤 거예요? 저평가. 속담에,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다. 맞죠? 바로 이 부분이 건설주들의 매력이 아니겠나 싶겠고요. 자, 그래서 일정하게 리스크가 있더라도요, 때에 따라서는 리스크 아예 없이 나는 투자하겠다. 그러신 분들은요, 주식 투자 안 하시고 채권 투자나 예금하시면 되죠. 바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안더라도 리스크 대비 수익률은 좀 더 높을 수 있는 게 건설업종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포인트 잡아드리면은요, 총 투자 금액에서, 자, 리스크를 좀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은 10% 정도를 투자를 하되, 가지고 난 묻어둬야지, 상속해야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단기적으로 롤링을 하자. 지금이라면 매수하게 된다면 한 15에서 20%까지는 수익률이 한 분기 내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정도에 한번 매도해주고 또 흐름을
찾아서 매수 타이밍 잡아가고 이런 롤링 전략을 하신다면 건설주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명히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무늘 Y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 것이고요. 내일 아침 10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후 잘 마무리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옵션 만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 나왔습니다. 1월 옵션 만기 때 아무래도 주가가 크게 떨어진 영향 때문일까요? 최근 반등세가 꺾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미국발, 중국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된 채 강보합권에서 양대 증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도영 멘토와 함께 2월 옵션 만기 전망과 함께 전략까지 좀 더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 불러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월 들어서 이번 옵션 만기는 좀 다소 가볍게 넘길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데요. 2월 옵션 만기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일단 여론이 조용히 넘어간다 그러면 조용히 안 넘어가겠죠? 큰일인데요, 그러면. 걱정입니다. 왜냐면 여론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도 스프레드 때문에 조금 눌림 조정 쪽을 예상했었는데 여론에서 갑자기 이번 주 들어오면서 슬슬 베이시스 추이 쪽을 보면서 양호하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언급이 좀 되어 있는데요. 자,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 내내 제가 계속 공포의 매수를 좀 강하게 언급드렸던 이유도 옵션 만기 전에 움직임들을 좀 체크하고자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 일단 중요한 부분까지는 일단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지수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3포인트 정도 내외에서 만기 결제 지수를 언급을 좀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부분, 매수 차익 잔고에 대한 스프레드 자체를 간격마디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요만큼 녹색, 우리가 노란색 박스를 보면 이 폭이 좀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양호한 부분에서 매도 쪽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 좀 매도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요걸 요대로 갖다 놔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죠? 폭 자체가 아직은 여전히 좀 벌어져 있는 시점이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매수 차익 잔고 자체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었다라는 관점이었는데요. 요 부분 조용히 잘 넘어왔다라는 기준점에서 일단 프로그램 쪽의 추이를 놓고 보면 차익 프로그램 쪽에서 많은 양의 물량이 출회될 만한 이유는 없다. 이 부분에서 매수 차익 잔고를 청산 쪽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폭 자체의 간격마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속도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그다음 현재 기준점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프로그램 쪽 추이 전에 미결제 추이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미결제 부분을 좀 보시면 미결제 약정 추이가 112,961계약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미결제 자체가 평균치보다 오버랩이 되어 있지 않는 만기 결제를 이루고 있다라고 감안을 해본다라면 역시 신규 자금들이 특히나 이 선물 옵션 부분에서 옵션 만기를 놓고 동시 만기가 아니다 보니까 선물의 이 미결제 추이 자체는 역시 부담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문제인데요. 제가 늘 좀 이런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내용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타사도 해당이 될 건데요. 이 시장 종합의 이 누적만 가지고 뭐 손실 중이다, 수익 중이다 얘기하는데요. 자, 그럴 거면 파생은 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대로 따라다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냉정하게 좀 들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기관계 쪽이 매수가 투신 쪽에서 매수 누적이 되어 있는 거, 이건 팩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부분은 의미가 없다라는 관점이겠고요. 그래서 저는 워낙 많은 분들이 제 전략 자체를 좀 베끼는 패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내일 기관 중에서 누굴 보자라는 발언은 좀 못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일 결국 여러분들이 아시는 외국인과 기관이지만 최근의 속도를 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 어느 쪽으로 쏠리는 거냐라고 중요하기보다는 바로 종목 시세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오늘도 순간적으로 변칙 매매가 발생이 되고 급반등 이후에 다시 변칙 매매 제자리 쪽으로 갖다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고점에서 다시 한번 매도를 때리고 수익을 챙겨놓고 마무리를 짓고 지금 다시 매세를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이 시장 종합을 가지고 단순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정말로 단순하고 무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내일 부분에서는 종목 시세가 결국 결정을 칩니다. 지금 시장은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종목의 시세에 의해서 선물 지수가 같이 움직인 것이지 개별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다. 지금 웩더덕 현상 전혀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 기준점에서요, 여러분들께서 누적적으로 조금 보시는 관점을 놓고 본다면 현재의 수급적인 추이에서는 당일 부분의 추이인데요. 이 외국인들 자체의 매수의 지속성, 의미를 좀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적인 자금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겠고요. 시장의 변칙은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들의 합성이었지만 기관계 쪽에서의 움직임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 시점. 현재까지는요. 만기 결제 지수는 지금 현재 등가격이 252.50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위쪽인 상방으로 결제 지수가 좀 더 유리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종가, 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부근에서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어제 제가 이 부근에서 매도를 공격적으로 때렸습니다. 가족분들하고 같이 마지막에 무조건 밀린다는 관점으로 때렸거든요. 그리고 수익을 다 추가 청산을 하고 마무리를 졌는데요. 이렇게 변칙적이 걸렸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야간 무조건 위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장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위다라고 결정을 졌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같이 내려오고 나서 급반등을, 여기서 변칙이 좀 하나가 걸렸는데 이 변칙의 원인은 지금 찾아낼 수가 없는데 예측건데 일단 주문사고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개인 창구 쪽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긴 한데요. 제가 상방 결제가 좀 유리하다. 그 속도를 이미 이번 주 초부터 만들어주고 있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내일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건 하나 정도일 것 같아요. 선물 쪽의 추이를 보지 마시고요. 선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옵션 추이를 보셔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옵션의 흐름을 기본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으면 선물 지수가 상방으로 열리겠다, 하방으로 열리겠다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옵션을 못하게 하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물과 옵션이 도대체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여쭈고자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지표값을 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제가 옵션 얘기를 조금 길게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일 바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 종목도 어렵다, 기관 중에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상방이 유리한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풋옵션의 매수 강도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풋옵션의 매수 강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오히려 매도 압박 카드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관점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수 강도가 결국 시장의 가장 키포인트로 주쌤은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오늘 지금 생방송을 듣고 계시니까
시청자분들께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공개방송 시간이었는데 공개방송을 못해서 송구스럽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음 주는 반드시 수요일날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 만기 이벤트 영향력 많이 주시는데요. 이번 만기 이벤트 앞에서 아나운서께서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의 비차익 쪽 규모 그리고 차익 스프레드 그리고 6월물 일단 동시만기는 아니기 때문에 6월물과의 SP가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옵션 쪽에서의 어느 쪽으로 쏠림이냐가 결정이 좀 날 것 같습니다. 현재 터트릴 만큼은 조금 터트려 놓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선물지수 입장으로 놓고 보면 252.70 정도 기준이 되는데요. 코스피 200도 252.48 정도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오차 범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싸다 비싸다를 논할 필요가 없는 위치이겠죠.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만기 이벤트 증시의 영향력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기준이겠고요. 이것은 현재 2시 40분 기준으로 언급을 좀 드리는 부분이겠고 만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즉 아쉽긴 하지만 한쪽으로 자금이 쏠렸을 때 그쪽을 따라다니는 것이 만기의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종목 쪽에서 증시 영향력 여부를 많이 따지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치는 대형주가 조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반등 여부를 반드시 모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기준점에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저는 추가 반등 좀 더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도 홀딩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주 가장 특징은 코스닥 쪽의 중소형 개별주들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나서 어제와 오늘 시장의 급반등 부분을 만들어낼 때마다 좀 쉬어가는 차익 매물들이 좀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자, 요 부분 일희일비 하지 말자라는 관점, 실적이 살아있는 종목 집중하시고 이번 주 역시나 옵션 만기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도 외국인들 따라가셨으면 수익 좀 챙기셨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나홀로 매도 확대해 나가던 외국인의 수급 강도가 많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230선 다시 한번 이탈해 줬는데요. 5장 대응 전략과 함께 황금 라인 한 번 더 잡아주시죠. 네, 5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수급을 살짝 봤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차트상으로 딱 잡아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장 황금 라인이 253.30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저점 매수는 주sen과 함께 하셨을 때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변칙이 여기서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변칙이 걸리면서 여기서 우리 선물항의 애청자분들은 주셈의 황금 라인에 이탈이 없었고 강력 지지력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로 잡고 수익을 내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아쉬운 건 뭐냐면 저희가 매도를 여기서 때렸습니다. 분명하게 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장 자체가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도 내일 만기 결제 지수가 하나가 도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변칙 매매를 시작했던 시작점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관점이겠죠. 현재 기준점에서 마지막에 장난을 좀 칠 것 같습니다. 변칙을 치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 말씀을 드릴 때 만기 얘기를 드릴 때 추가 반등치가 있었는데도 금방으로 몸통으로 지금 내려오는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5장 황금 라인 역시도 253.30. 자, 제가 여러분들께 위쪽에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황금 라인을 오늘은 되게 러프하게 멀리 보내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매수를 잡으시려면 상당히 확인하고 잡으시라는 거겠고요. 매도 역시도 어설픈 자리에서 때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미 조금 깨끗하게 나온 것은 월화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칙성이 분명히 나오는 이유도 있었던 것 같겠고요. 옵션, 지금 옵션은 프리미엄 자체가 정상치 정도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빠질 만큼은 좀 빠져있기 때문에 내일 조금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 252점 현재 60 기준점으로 봐서요. 황금라인 위쪽에다 잡고요.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종가까지 매수 쪽으로 살짝 잡아서 아주 짧게 치십시오. 안타, 1루타도 안 됩니다.
네, 번트를 치는 전략으로 좀 하시겠고요. 오늘 수익을 챙기셨거나 또는 손실이 좀 발생이 되신 분들이 있으면 내일 준비하는 장세 쪽으로 관망세로 가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황금 라인 러프하게 잡아주셨네요. 오전장과 같은 황금 라인인데요. 253.30 이탈하지 않는다면 짧은 매수 타이밍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멘토입니다. 네. 내일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특집 시간이 있어서요. 자, 조금 늦게 왔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는 걸까요? 오늘 왜 안 갈까요? 왜 안 가죠? 어제 제가 예언의 입술은 이쁠까? 라는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 이뻤죠. 근데 국내 증시는 안 가요. 고민입니다. 자, 이럴 때 내 종목 잘 가고 있나요? 추천주는 정말 잘 가네요. 롯데케미칼이 고가 기준으로 8% 이상까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자, 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문자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상담해 드릴 겁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내일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도움을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장은요, 횡보할 가능성 이번 주는 좀 있어 보입니다. 본격적인 시장 랠리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급이 그 해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외인이든 기관이든 많은 물량을 담는 그런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바로 조금 수급 100점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좀 같이 조금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롯데케미칼이 걸렸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죠? 4% 이상 급등 중입니다. LG전자 걸렸고요. KB금융, YG엔터 걸렸고요. 대현 나왔습니다. 자, 대현이라는 종목은 참 오랜만에 들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눈에 들어왔네요. 롯데케미칼을요, 지금 5% 이상 오르고 있네요. 자, 롯데케미칼이 지금 추천드리고 나서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아까 계산해봤는데 9% 이상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 지금 5% 이상이면 8% 이상 수익이 나고 계실 거예요. 그쵸? 매수하고 나서 이 종목 어떻게? 목표가가 얼마였죠? 22만 5천 원이었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갑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먹고 나오겠습니다. 8%만 먹을게요. 8%가 적은가요? 단기간에?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좋았어요. 수급 볼 필요도 없고요. 받을 것도 없고, 그냥, 저는요, 오를 타이밍 봐서 추천드렸던 거고, 성공했습니다. 네. 정리하시면 돼요. 축하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예요. 오늘 1.9% 정도 올라갑니다. 쭉쭉 밀리던 주가 흐름이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수급을 보기 전에요, 최근의 수급창을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의 수급창 보이시나요? 정말 까마득하게 안 좋아요. 보시면 잘 매수가 들어오던 기관과 외인들이 1월 말부터 해서 매도세로 확 전환이 되면서 개인만 사고 있는 패턴 나와주죠? 이 패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주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개인이 사면요, 이렇게 됩니다. 주가 흐름. 그냥 아래로 다이빙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올라가려면 또 천천히 걸리죠. 사다리 타기 올라가기 힘듭니다. 항상 올라가는 게 힘이 들어요. 근데 오늘 수급 보니까요, 오늘 수급에서 LG전자는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54,000주, 34,000주씩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오늘 첫날인데요. 매수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하루 이틀은 더. 그러니까 내일도 조금 올라가 주고요. 모레도 올라가 줘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 보이는 얼마? 한 63,000원 위로 그래도 올라가 줘야 그때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낫습니다. 아셨죠? 제가 그때 사인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안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포인트 보인다. 그래서 지금 당장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나와봤고요. 자, 그 다음 은행주 중에서요, 제가 하나 골라왔어요. KB금융입니다.
자, 1.9%, 1.7% 정도 반등을 주고 있어요. 최근에 은행주들, 네, 1월 달부터 해서 곤두박질 치다가 다시 조금 2월부터 해서 바닥에서 횡보를 좀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빠지다가 바닥에서 좀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은행주들이 갈까요? 네,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 타이밍이 보여야 되죠? 자, 최근의 수급 볼게요. 역시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외인 수급 너무 안 좋았고, 그쵸?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이런 패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개인이 팔고 나가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좀 수급을 보니까 오늘부터 또 바뀌려는 건가요? 자,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볼게요. 잠정치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오늘까지 해서 KB금융이 보이시죠? 64,000주 매수고요. 기간이 75,000주입니다. 매수를 좀 하고 해주는 걸까요? 끝나봐야 알겠지만 어찌됐든 오늘 은행주들 수급 굉장히 좋거든요. 상승 쪽으로 갈까요? 좀 더 봐야 돼요. 얼마나? 내일, 모레, 최소한 월요일까지 봐서 어디까지든 가줘야 되냐? 갭은 좀 메꿔줘야죠. 38,000원 위로 조금 치고 올라가는 거 보여줄 때 그때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조금 더 지켜보자는 관점으로 제가, 그러면 왜 그때까지 올라가는 거 기다리라는 거야? 올라가면 좋잖아, 더 먹을 수 있잖아,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때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YG엔터가 오늘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자, YG엔터 제가 몇 번 가지고 나와서 잘 먹고 나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시면 여러분 가져가 보실래요? 기다려 보실래요? 고민이 많죠? 싸이가 언제 나올까요? 2월 달에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월 달 지금 얼마 남았죠? 오늘이 12일인가요? 거래할 수 있는 날이 2주 남았나요? 2주 좀 남았나요? 2주 안으로 끝난다는 소린데,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2주 안으로 모든 게 서프라이즈한 이벤트들이 나옵니다. 2주 못 참을 수 있겠어요? 2주 참을 수 있잖아요. 저는요, 이거 6만원 아래에서는 담아야 된다 봐요. 네, 6만원 아래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싸이 앨범 나오면 어떻게 되죠? 신나게 올라가겠죠? 네, 그 포인트 때 저희는 정리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보여 계신 분들은 잘 두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규 매수가 좀 가능하다. 왜? 오늘 수급이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대현입니다. 여성 의류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최근에 이 종목 제가 조금 주목해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 어제도 굉장히 추천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오졌네요.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좀 빠지기 때문에 안 했는데, 왜 하려고 했냐면요, 수급이 그래도 너무나 이뻤기 때문에 하려고 했습니다. 자, 수급부터 볼게요. 자, 최근에 수급 보자면요, 기관들이 잘 매수가 들어옵니다. 누가?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투신권과 보험권 매수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투신 쪽에서 매도세가 좀 강한 흐름. 근데 어제 그래서 기관의 매도세가 오랜만에 잡혔습니다. 외인도 같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 개인은 팔고 나가고 있는데, 이 포인트가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오늘 잠정을 보니까, 대현이, 외인이 지금, 이거 2,300원짜리입니다. 2,300원이에요. 외인이 16,000주, 기관들이 63,000주, 투신권에서 팔았던 물량을 어떻게 고스란히 다시 담더라.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주가 차트 어떻게 되고 있죠? 빠졌던 거 고스란히 다시 올려놓는 모습. 전고점을 뚫어 놓으려는 시도일까요? 여기 포인트인데. 가능할 것 같다. 2,400원 이상 뚫고 가면서 새로운 모습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제가 내일 오전장에 추천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일 오전 상황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관심 종목군에 넣어두세요. 이렇게 집어서 넣어두세요 하셨죠? 네, 제가 괜찮으면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일 오전 10시 반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꼭 봐주세요. 자, 오늘은요,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상담을 제가 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정말 죄송드렸고요. 대신에 좋은 종목 하나 골라왔습니다. 살펴볼게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영흥철강입니다. 여러분, 제가 철강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철강주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최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건설주들이 수급이 좋다더라. 좋아진다 말씀드렸죠.
철강주도 심상치가 않네요. 자, 영철강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철강 업종 바닥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영철강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수급입니다. 자, 제가 수급만 보고 차트 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의 수급입니다. 보세요. 제가 항상 먼저 빠르게 캐치합니다. 제가 진짜 뭐 자랑일 수도 있는데요. 항상 먼저 조금 빨리 캐치하는 게 제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투신권 매수, 기간 매수 잘 들어옵니다. 개인 팔고 나가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 수급도 좀 체크해 보니까 오늘 수급, 네, 기간들 역시나 매수 들어오는데 어디서? 투신권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인 뭐 4천주 나가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요, 좀 주봉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주가 흐름이 크게 라인을 그려져 보자면요, 이런 바닥 라인이 잡힙니다. 그렇죠? 이런 바닥 라인이 잡혀요. 상승 쪽으로 전환 가능성. 얼마까지? 못 가더라도 한 뭐 2,400원 정도까지는 갭 상승이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래서요, 매수가는요, 일봉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요, 2,050원에서요, 2,100원 아래, 오늘 조금 급등했기 때문에 요 포인트 안에서 매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잡아요. 2,200원 라인, 손절가는 2,000원 역시나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업종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종목, 수급이 살아나는 종목 오늘도 한번 제가 골라와 봤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내일 오전 10시 반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호재에도 불구하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금통위의 회의와 옵션 만기일 덕분에 투자자들에게 다시 신중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대 증시 강보한 마감이 예상이 되지만 막판 뒷심 좀 더 발휘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